우리 시장 어제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7거래일, 코스닥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강세장 초입대 가짜 강세장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승 랠리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상승이 강세장 초입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단기 반등에 그치는 가짜 강세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지난달 도달했던 전고점 2,580선 돌파 이후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강세장의 시작일지 아니면 가짜 강세장일지 전일장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600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장 0.41% 오르면서 2,567선, 코스닥은 0.84% 올라서 859선에 마감했습니다. 어제장 이후에 가짜 강세장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는 외국인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팔자 전환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차익 실현 물량 이어질지 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534억 원, 개인이 3,384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은 3,995억 원 대량의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동반 사자세였습니다. 외국인이 601억 원, 기관이 23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준 가운데 개인은 66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건 환율의 영향도 있습니다. 환율이 5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5원 40전 내린 1,312원 7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엔 합의에 이를 것이란 기대감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4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0.15% 약세로 종가 68,4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0.31% 떨어졌습니다. 반면 어제 2차전지 대표주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5% 올라 57만 4천 원, LG화학이 2.71% 올라 71만 9천 원, 여기에 삼성 SDI도 1.43% 강세로 종가 71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권입니다. 시총 10위권 내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96% 올라 종가 24만 3,500원이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0.53% 강세 보여주며 마감가 57만 원이었습니다. LNF도 5.18% 상승하며 26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9%, HLB가 3.16%, 셀트리온 제약이 1.14%로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도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 11만 5,700원. 이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 0.27%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어제는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감기약 매출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또 하반기 업황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2차 전지주들은 앞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주요 전기차 업체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상승했습니다. 어제장 오랜만에 2차 전지주에서 시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증권은 2차 전지주의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산업 성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배터리 수요 전망을 보면 2032년까지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그 상승폭이 69%에서 31%, 그리고 22%, 12% 이렇게 3년치를 묶어봤을 때 점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의 주가 수익 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나증권은 전구체 가치를 기업 가치에 추가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LNF의 전구체 내재화율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전일장에서 포스코퓨처엠 3.09% 올라 종가 33만 3,500원이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 2.96%,
LNF가 5.18%로 모두 상승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조선처럼 무거운 종목들을 주로 다뤄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봄인데도 참 덥죠. 올 여름엔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볕더위가 예고되다 수혜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생산하는 가전회사를 비롯해서 빙과류를 생산하는 식음료 기업들의 주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에서는 더위 수혜주의 이달 주가 상승률을 추려봤더니 에어컨 생산 기업인 위니아가 5월에만 26.95% 올랐고 여름철에 치킨과 맥주, 치맥 수요가 더 높아지다 보니 닭고기 가공업체인 마니커와 하림, 그리고 맥주 관련 하이트 진로의 주가도 강세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더위 수혜주 중에서도 빙그레와 흥국 F&B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빙그레와 흥국 F&B 마감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빙그레가 1.2% 올라서 종가 58,800원이었고요. 흥국 F&B도 2.36% 강세로 3,035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빙그레와 흥국 F&B의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빙그레 같은 경우에 2분기 연결 매출액이 4,00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0%, 영업이익은 268억 원으로 27.4%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6월 중하순 날씨가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높아서 성수기에 빙과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부진했던 중국 법인 실적이 1분기에 개선됐는데 리오프닝 효과가 지속되며 2분기에도 견조한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2차 전지와 더위 수혜주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머니쇼와 함께 확인하시죠.